거치 압박을 받고 있는 장동혁 대표는 연일 기자회견을 열고 재선거를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에 대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두 사람 목소리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본투표 날짜를 늘리고 사전투표는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민주당이 끝끝내 사전투표 폐지를 막는다면 다른 이유가 있다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드러난 것만으로도 재선거 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것이 특정 후보에 대한 사퇴 압박이냐고 묻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당의 총의를 언제 모은 적이 있나요? 그렇죠. 네. 본인이 대표로서 그냥 하는 얘기니까 네. 뭐 그거는 구호로서 네. 기능한다고 보면 될 것이고요. 네, 네.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격차가 한 6만 표 이상 벌어졌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뭐 현실적으로는 영향을 미치기가 좀 어려운 구조인 건 사실이라고 저는 근데 생각합니다. 그거 이제 서울시장 네, 정광재 대변인님, 네. 계속해서 장동혁 대표는 재선거를 주장하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 말대로 정작 의총을 통해서 총의가 모아진다거나 이러진 않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장동혁 대표가 그냥 개인 의원 자격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힘 11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전면적인 재선거를 주장하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예. 나경원 의원도 처음에는 재선거 요구했다가 본인이 이 전체적인 그 내용을 살펴보니 현실적으로 전면 재선거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권파와 가까운 입장을 냈던 권영세 의원도 재선거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정도 사안이라면 지금 원내 대표단이 공석 상태잖아요. 오늘 10시에 원내대표를 뽑게 되는데 이 의원총회를 통해서도 재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좀 설명하고 그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지금 특히나 사전투표를 없애겠다는 주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이준석 대표는 참정권이 침해된 일을 따지는 자리에서 투표할 기회를 줄이자고 주장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면서 사전투표가 도입된 것도 박근혜 정부 시절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이동학 위원님. 네. 사전투표 이제 자리를 좀 잡았잖아요. 이것까지 없애자는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사전투표가 들어오게 된 계기가 투표일을 너무 하루만 하니까 주소지가 다른 사람들은 그 주소지까지 실제 가야 되는데 저도 실제로 20대 때는 그렇게 했거든요. 집이 대전인데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있다가 예. 대전으로 투표를 하러 무조건 가야 됐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을 좀 타개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사전투표가 뭐 4, 5일 전에 이제 미리 하는 것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그 부분이 어쩌면 좀 자리를 잡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지가 꼭 다른 사람뿐만 아니라도 사람들이 직장 생활 하다가도 그 옆에 있는 가서 행정복지센터 가서 바로 투표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투표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미 선택을 마친 분들은 미리 투표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투표율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제 그 부분이 정파적으로 접근하면 누구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논쟁이 끊임없이 와 있었는데 예. 이거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과정에서 참정권이 침해됐다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이걸 참정권을 더 제한하자라고 하는 주장은 애초에 맞지가 않고 지금 이 국면이 벌어졌을 때 오히려 장동혁 대표가 정치적으로 본인이 이걸 유지하기 위한 그런 발언들도 의미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실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물러나지 않기 위한 그런 수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존의 부정선거 진영에서 외쳤던 예. 핵심적인 주장을 지금 갖고 들어와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 텐데 제가 그 부분은 통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오히려 지금 선거개혁 TF가 이제 국회에서 만들어지게 되니까 예. 거기에 사람들이 좀 참여해가지고 차분하게 좀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금 재선거 여부를 떠나서 장동혁 대표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에는 논의 자체가 아예 무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이미 사퇴를 안 하고 버티나 의미가 없는 상태에 돌입한 지 오래됐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미 의미가 없다 사퇴를 하든 말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번에 전국에서 선거를 치르는데 아마 장동혁 대표가
찾아와서 도와주기를 적극적으로 원한 후보가 몇 명이나 있을까? 이게 버티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네. 이미 심리적으로는 리더가 아니에요. 네. 이미 심리적으로 리더가 아니라는 건데 이번 선거 결과는 장 대표가 지향한 노선이 실패했다는 걸 보여준다면서 유튜브 정당으로 전략하느냐 아니냐 이 기로에 서 있다고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오세훈 시장의 지적에 공감하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우선은 이제 선거와 관련된 책임이겠죠. 그만큼 뭐 대표의 리더십이 효과가 별로 없었다라는 것. 또 하나가 이제 선거 전부터 계속해서 지적되어 왔던 것이 당내 갈등과 충돌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온전치 않았다. 물론 지금 선거 이후에 지지율은 또 상당히 뭐 구체적인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예. 회복된 걸로 나왔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 의견도 나옵니다만 그게 근본적인 처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좋아서 나온 지지율이라기보다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반발, 또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반발 이런 거라고 본다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은 앞으로도 계속 거세질 것인데 이 말씀만큼 드리겠습니다. 네. 이런 저간의 여론과 실제 당에서의 장동혁 대표의 퇴진과는 좀 엇박자가 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당위적인 접근과 현실적인 장 대표의 그 거취는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